자, 안녕하세요.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30번째 시간이죠. 지지에서 이제 자축인묘 진사 5하고 이제 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에서의 미는 이제 그 앞에 강의하고 쭉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여름의 끝자락의 글자죠. 사, 오, 미 이 세 개가 여름을 나타내는 지지의 글자인데 사화, 오화에 거쳐서 이제 환절기인 미토의 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오미 그러면은 이제 화기가 이제 드디어 거두어지면서 그 다음 달에는 신금의 달, 신금의 지지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미토가 지지에서는 이제 토를 나타내서 명리학에서는 이제 미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한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서체로 되어 있는 미자와 소전이라 불리는 글자를 두 개를 떼어놨는데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전에서 자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원형을 많이 유지한 채 이 소전에서 해서까지 이 정자체로 정교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를 보게 되면 우선 이제 미라고 하는 지지는 자, 음력으로는 이제 6월에 해당되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오행적으로는 미에다 토를 붙여서 미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의 토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 자연적인 연원을, 한자적인 연원을 찾아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음력 6월이 되면 이 오행의 이 목은 늙어지면서 늙다. 약간 이제 좀 시간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늙어지면서 이 맛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미자가 입구자가 붙은 만미자하고 관련이 있다. 맛을 느끼게 해주는 미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을에 결실을 맺는 시초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 미월에 맛을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 신유로 넘어가면은 신과 유달에 가을에 결실을 맺으면 이제 뭐 사과든 배든 맛이 생겨나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미라는 것은 결국 목의 오행이 늙어 가지와 잎이 중첩된 모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오시가 지나 한낮을 지났죠. 이제 미시가 되면 이제 오후로 접어드는데요. 그래서 점차 어두워진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자적으로 어두울 이 미자, 이것과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둡다 이런 의미로 요 일자를, 해 일자, 날 일자를 붙여서 어둡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의 늙음, 맛의 생김, 그 다음에 이제 한낮을 지나서 드디어 오후로 넘어가 점차 이제 밤으로 가는 그런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총 종합된 내용이 이제 미토, 즉 미의 간지에 붙는 자연적인 변화와 함께 한자적인 연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배속되는 동물이 양이죠. 양 또는 이제 뭐 염소를 넣기도 하는데 양이 대체적인 12지 동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순박하고 이제 온화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군집 생활을 이루면서 이렇게 좀처럼 싸우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온순하다. 그래서 보통 양자에다가 대자를 붙인 것이 바로
이제 그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가 이제 이렇게 되죠. 미자가. 그러니까 양들이 큰 양 또는 무리가 진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바로 그 한자적인 것에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상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순함, 온순함, 순박함 또 그래서 온순, 순박 그죠?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상서로움 또는 아름다움 그런 의미도 내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순박한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어떤가요? 뭐 뿔로 그냥 막 가서 부딪히고 난리를 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코 온순하다고만까지는 이제 말하기 어려울 그 고집이 좀 있다. 좀 이렇게 고집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온순하고 순박한 동물로서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이 양이나 이런 염소나 소들은 어떤가요? 초본 식물들을 뜯어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 장기에 이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새김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화기의 기운인 양의 기운을 자기 그 창자에 저장한다라는 의미, 그 양기의 저장. 그래서 이런 양을 배속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라는 글자는 이 안에 이제 정을기가 들었죠. 그래서 이 안에 화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간 중에 그래서 미토가 이 따뜻한 토로서 가장 토의 힘이 강력한 제일 센 그러한 지지의 글자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양이란 동물의 본질적으로 양기를 뱃속에 저장하는 그러한 성질을 빗대서 설명한 것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해서요. 월이 되면은 이제 미월이 되죠. 미월. 자, 미월이 되면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그 미월의 그 속성에 이제 이때가 보통 복중이죠.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예, 4달이나 5달이나 이때도 이제 뜨겁지만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제 미월이 되면 실제로 화기가 거두어진다고는 하지만 자, 이게 음력 4월이고요. 음력 5월이고 6월이 되죠. 다 음력입니다. 자, 미월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그다음 복중이죠.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음력 6월에 초복, 중복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태복이 이제 초복이 그다음에 중복이 한번 걸리고 좀 텀을 두고 이제 신월에 넘어가면은 이제 말복이 한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복들이 있다는 개념은 굉장히 덥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5월도 덥죠.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그런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덥기는 미월이 더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미월의 복중에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대략적으로 5달은 빛이 강한 달, 그 다음 미달은 실제로 그 열기가 가장 강한 달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 복중, 뭐가 엎드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엎드리는 개념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그것을 경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화가 가장 이렇게 기운이 강력할 때는 대체적으로 화극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 화극금의 영향이 워낙 커서 이제 이 금의 세력은 이제 납작 엎드린다. 그래서 3번 엎드리죠. 초복 1번, 중복 2번, 말복 3번. 이게 3번 엎드린다 그래서 삼복이랍니다. 삼복. 그래서 삼복에 엎드리는 주체는 바로 금이 엎드리는 거죠. 화극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복대에 뭘 많이 먹죠? 삼계탕을 많이 먹죠? 삼계탕. 그래서 이 삼계탕에 보면은 이 닭은 유는 금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가 닭이죠. 그래서
이 금기의 서늘함을 우리가 그 섭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위를 이겨보겠다. 그래서 복날 3번 복중으로 이 음식으로 삼계탕을 먹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의 어떤 계절적인 의미도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장간의 비유를 보면 정, 을, 이가 되죠. 그래서 앞에 정은 이제 사오미에서 연결된 구간으로 이제 앞에 본질적으로는 화의 연속 구간의 9일을 배속하고요. 그 다음에 목기가 정리된 3일, 그 다음에 기토, 본기가 기토 18일로 정리가 된 지장간의 비율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미토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더운 토니까요. 매우 강력한 그런 화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복날을 더위를 이겨보자. 금기의 기운, 닭의 몸속에 있는 금기의 기운을 먹음으로 해서 더위를 이겨보자 하는 그런 선인들의 지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서와 대서 구간이죠. 절기상으로 보면 소서와 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미시가 되겠죠. 미시가 되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되겠죠. 자, 30분씩 느려잡으면 1시 30분부터 3시 30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지, 월지, 시지에서 이제 드려야 될 설명은 한번 다 드려봤고요. 자, 추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요. 오행의 미월의 이제 오행의 상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월의 상황이겠죠? 미월의 상황. 자, 미월의 상황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한 것이 일간이 이제 목의 오행들이죠. 그러니까 모의 오행이니까 십간이 이제 갑목, 을목이 되겠죠. 자, 미월은 이제 그 앞 계절의 오행이 정리돼서 들어온다 그랬죠. 들어온다. 정리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미월에 이제 여름이니까 앞에 목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앞에 목의 기운인 봄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지장간이 정, 을, 기였죠? 요 3자리 을목이 바로 이제 목이 정리가 돼서 저장고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목은 정리가 돼서 들어간 단계니까요. 기운이 이제 쇠하겠죠. 당연히 기운이 매우 약하다. 목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목은 완전히 정리돼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다음 계절, 다음 해에 이제 그 자기 계절이 돌아오면 이제 힘을 얻고 이제 휴식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장 단계, 휴식, 저장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의 오행이라 볼 수 있는 병정은요. 자, 자기 기전이죠. 그런데 이제 4와 5달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달이 됐으니까, 이제 약간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화의 기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간 거고요. 단계로. 이 미토를 거치면 이제 신에도 들어가면은 이제 화도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자기 기운으로서는 화의 기운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5달만큼의 어떤, 화왕의 어떤 의미보다는 약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세적으로 화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토의 일간인 무토하고 기토는 당연히 이제 화가 아직도 크게 자기 기운이 실세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토도 당연히 화생토의 어떠한 영향,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토인 일간들도 매우 기운이 또 실세적으로 화의 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화토일체의 그 공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화와 토는 같이 화가 힘을 받듯이 토도 동일하게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의 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금과 신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중에 납작 3번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금의 오행들이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신월이 되면 금의 기운이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기의 오행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기다. 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용어를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수의 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임수와 계수는 당연히 약하죠. 화가 강한 시기니까 약하다. 그래서 일간 자체로서의 기운은 매우 약하고요. 다만 일간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다면 대체적으로 미월에 더운 시기에 사주를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글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조후의 인자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월의 각 오행별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미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다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음력 6월의 달에 해당되는 미토. 자, 그래서 이제 4, 5미까지 오늘 해서 화의 지지들은 다 마쳤습니다. 자, 30번째 시간 미토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익혀보시고요. 다음 시간 신금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